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의 락 이야기 싱강섭입니다. 레드 제플린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The Song Remains the Same, 레드 제플린의 공연 라이브이면서 그들의 다큐멘터리 영화이죠. 3 years ago. Yeah, just gone. That's quite a long time. What was the hold up? What Well, there years? wasn't any hold up in the concert part of it, and there hasn't been any hold up. I mean, the time between 73 or the end of July 73 when it was filmed at Madison Square Garden, the concert part, the rest has been taken up by doing all the fantasy and offstage parts. We just approached it when we were, just kept the freshness there. To get it as near perfect as possible. 1973년 투어 중 그해 7월달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3일 동안 했던 것을 편집하여 영화로 만든 것이죠. 70년대 중반이면 지금처럼 집집마다 비디오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TV에 연결해서 보고 싶을 때마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 시대가 아닌 아날로그 시대인 그때는 극장에 가야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영화였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극장에서는 이 영화를 상영해 주지 않았죠. 미군 부대 영내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때 지미 페이지는 용이 그려져 있는 이 검은 의상을 3일 동안 입고 있었는데 존 폴 존스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3일 동안의 연주 중에서 가장 잘된 날 하루만을 영화로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연마다 매번 다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곡을 연주하면서도 도중에 존 폴 존스와 로버트 플랜트까지도 입고 있는 의상이 똑같지가 않죠. 영화를 찍는 커다란 영상기를 무대 위와 무대 앞에서 돌려 레드 제플린의 연주를 연주하는데 영화 필름 릴에 감았던 필름이 다 끊겨서 또 다른 릴로 교체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옛날의 아날로그 영상기에서는 그 작업을 암실에서 해야 하고 카메라맨이 영화를 찍으면서 중요한 악기 솔로 부분을 놓치고 대신 엉뚱한 것을 찍고 있고 그래서 편집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74년에 찍은 영상을 76년 10월에야 발표했었던 것은 이렇게 편집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죠. 다행히 음악은 관중석 중간에 있는 사운드박스 한 곳에서 할 수가 있어서 녹음은 괜찮았죠. 로버트 플랜트의 노래를 후에 스튜디오에서 재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맨이 놓친 영상은 후에 관중이 없는 스튜디오에서 재촬영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모두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연주 중간중간에 레드 제플린 멤버들이 영화 배우들이 하는 것과 같은 연기를 해서 영화처럼 중간중간에 집어넣었는데 처음 계획은 이렇게 연기 부분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죠. 로버트 플랜트, 존 폴 존스, 존 벤함 모두 자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등장하지만 이때 지미 페이지는 자기는 독신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애인과 함께 애를 함께 키우는 처지였죠. 영화에는 가족 없이 혼자 싱글인 것처럼 출연합니다. 이때 지미 페이지가 연주하는 것은 악기 이름이 헐디걸디라는 것인데 손잡이를 돌리면 현이 튕겨지고 소리가 나는 옛날 악기이죠. 73년 7월 달에 연주를 해서 그때까지 나왔던 레드 제플린의 앨범 하우스 오브 할리까지의 노래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레코드 2면에 들어있는 것 Days of Confused 이것을 거의 27분간 연주하면서 지미 페이지가 전기 기타를 바이올린 활로 연주하는 부분이 매우 환상적이고 사이키델릭한데 이것을 지미 페이지의 연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타워즈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대신해서 유감이죠. 참고로 이것은 스타워즈를 본다는 것은 아니고 스타워즈 영화는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존 폴 존스와 로버트 플랜트가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은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본인들이 연기했죠. 존 번함이 자기의 모터사이클에 태우고 다니는 아기 그리고 그 아기가 아빠와 함께 드럼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제이슨 번햄입니다. 그는 아빠가 죽은 후에 성인이 돼서 레드 제플린 멤버들과 함께 레드 제플린 음악들을 몇 번
함께 연주하곤 하죠. 제이슨 본햄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이 영화에서처럼 자기 아버지와 함께 드럼을 치는 장면을 수없이 되돌아서 보았다고 합니다. 존 본햄의 이야기에 의하면 제이슨이 4살도 되기 전에 작은 일제 드럼 키트를 사줬다고 하고, 제이슨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루드위그 회사 제품의 작은 드럼 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제이슨이 5살이었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서 지미 페이지의 얼굴이 어린 모습에서 늙은 노인으로 빠르게 변하는 이 장면을 지미 페이지의 딸이 알아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지미 페이지가 이 영화에서처럼 얼굴에 수염을 많이 기르고 있었다면 이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지미 페이지는 얼굴에 수염이 없어서 영화에서 예상한 지미 페이지의 나이 들은 모습과는 동일하지 않군요.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973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투어에서 20만 3천 달러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말하면 100만 불 이상 될 거예요. 그들이 3일 동안 연주했던 수익금이었었는데, 그들이 자주 묵었던 뉴욕의 호텔, 드레이크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드레이크 호텔에서 로버트 플랜트의 모습인데, 레드 제플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할머니가 로버트 플랜트에게 머리가 길다,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 라고 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죠. The Song Remains the Same 영화는 무관한 사진입니다. 같은 호텔에서 찍은 것이라 보여드렸습니다. 호텔의 금고에 맡겨뒀던 돈을 도난당한 것이죠. 곧 경찰에 알렸지만 도둑도 잡히지 않고 돈도 회수 못해서 레드 제플린은 드레이크 호텔을 소송했는데 그 돈을 보상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영화를 개봉하면서 그날의 레드 제플린 멤버들의 사진입니다. 로버트 플랜트도 휠체어나 지팡이 없이 혼자서 걸어다니고 거의 완쾌된 것 같으죠. 이 사진은 1976년 가을의 사진인데, 영국에서 올스타 플레이어 축구팀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로버트 플랜트의 모습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로드 스튜어트이죠. 크림에서는 The Song Remains the Same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평을 내보였군요. 레드 제플린 멤버들이 연기하는 것이 유치하다 이거죠. 영화 개봉과 함께 이렇게 사운드 트랙 레코드도 함께 출간되었죠. 한국에서 이것이 백판으로 나왔다가 몇 년 세월이 흐른 후에 라이센스 음반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원판과 똑같이 음질도 좋고, 이 안을 열면 원판과 같이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원판입니다만요. 저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라이센스를 가져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원판 레코드로 산 다음에 CD로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히프노시스의 스톰 떨고손이 디자인했던 이 앨범, 레드 제플린이 1973년 투어를 앞두고 연습했던 한때 영화 스튜디오였던 런던의 건물을 그린 것입니다. 이 음반은 2007년 리메스터 하면서 DVD와 블루레이로도 만들어졌는데, 지미 페이지가 리메스터링 하면서 원래 있던 음반의 노래들을 빼버리고 여기에는 없던 새 노래를 한두 개 더 넣어서 발매했죠. 그렇지 않으면 이 비슷한 것을 사람들이 다시 사지 않죠. 라이브 앨범 얘기가 나온 김에 레드 제플린의 다른 라이브 앨범들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레드 제플린이 워낙 인기 있는 밴드다 보니 공연장에서 불법 녹음한 것을 음반으로 만들어서 시중에 파는 부틀렉 레코드라는 것이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군 부대를 통해서도 시중에 나와 그것을 한국에서는 불법 음반으로 다시 만들기도 했죠. 즉 불법 음반을 다시 불법 음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음질이 형편없었어요. 이런 식의 불법 음반이 레드 제플린은 특히 많아서 저도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미 페이지의 이야기에 의하면 공연장에서 찍은 불법 복사 음반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냥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들은 공연들이고, 이것을 찍은 사람들도 공연장에 돈을 내고 들어와서 녹음한 것이니까요. 불법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녹음 스튜디오나 자기네 연습장에 몰래 잠입해서 녹음한 것들을 음반으로 만들어 시중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지미 페이지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레드제플린의 불법 음반들은 빼고 정식으로 나온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제플린 BBC Sessions, 이것은 레드제플린의 활동이 없는 1997년 11월에 발간되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나온 라이센스 CD로군요. 이렇게 친절하게 한글로도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록계의 영원한 신화, 레드제플린의 역사적 앨범, 이렇게 소개되어 있군요. 2장짜리 앨범인데 처음 디스크는 1969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녹음했던 것이고, 두 번째 디스크는 1971년 4월 1일, 그날이 4월 1일이라고 하는데 만우절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 생일이기도 하죠. 디스크 2개에 겹치는 노래들이 몇 개 있고, 이때 아직 당시 나오지 않은 네 번째 앨범에 수록된 Stairway to Heaven이 이미 BBC 스튜디오 라이브에서는 연주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후에 리메스터 앨범으로 재편집되면서 디스크 하나가 더해져서 3장짜리 앨범이 됩니다. 그 세 번째 디스크에는 1969년에서 1990년대까지의 멤버들의 인터뷰가 들어있죠. How the West Was Won, 3장짜리 라이브 앨범입니다. 이것은 지미 페이지가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것을 비롯해서 그간의 여러 공연에서 녹음되었던 것들을 모아서 2003년도에 지미 페이지가 재편집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레드제플린 초기에 여러 노래들이 고루 담겨져 있죠. How the West Was Won 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공연 영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그 케이스는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그냥 디스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베이에서 샀는데 사고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것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은 DVD 디스크 2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중국에서 나온 것은 디스크 2개 분량의 내용을 DVD 디스크 하나에 담았군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품질도 괜찮고요. How the West Won의 DVD는 이것인데 같은 이름의 음반과 내용은 많이 다르죠. 이 디스크에는 Earth Court 공연과 1979년 해산되기 직전까지의 공연, 그리고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찍은 것까지도 조금씩 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공식 라이브 앨범으로서 2007년 런던에서 찍은 셀러브레이션 데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워낙 역사적인 것이라 제가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불법, 합법 라이브 앨범들은 지금 유튜브 등을 통해서 손쉽게 감상할 수가 있죠. 1976년에는 로버트 플랜트의 부상으로 인해서 레드제플린의 공연이 없었지만 이 영화가 그해 10월에 나옴에 따라서 팬들은 레드제플린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었죠. 다음은 크림즈에 실린 레드제플린 컴백 기사입니다. 다음해 1977년 레드제플린의 투어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4월 1일이라고 하는데, 또 4월 1일 누구의 생일이죠? 18개월 만에 재개하는 레드제플린의 공연, 이것을 위해서 몇 달간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 장소가 벤티컬 스튜디오였습니다. 이 스튜디오 이름이 귀에 익으신 분도 있었을 텐데 이것은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가 소유한 녹음 스튜디오이죠. 그 당시에 마침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는 투어 공연 중이어서 레드제플린이 이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드제플린이 공연을 한다는 소문이 나자 모든 공연장의 티켓들이 짧은 시간 내에 매진이 되고, 레드제플린은 전에 자기네들이 세웠던 관객 동원 기록을 또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어느 공연장에서의 이 사진, 팬들이 손수 만든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화장실에서 찍은 것 같으네요. 이 투어에서 지미 페이지는 전에 주로 입었던 검은색 바탕의 드래곤 수트와 함께 하얀색 바탕의 파피 화이트 드래곤 수트라는 것도 함께 입었습니다. 하얀 옷 의상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고 그 전에도 비슷한 것을 가끔 입곤 했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얀 바탕에
용을 수놓은 것을 입었습니다. 이때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의 대규모 폭동과 난동, 그리고 지미 페이지가 코케인 중독으로 인해서 체중이 많이 줄고 몸이 아파서 의자에 앉아서 기타를 연주하다가 쇼를 일찍 마치기도 하고 또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투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버트 플랜트의 5살 난 아들 케이렉이 소화기 바이러스 병으로 죽어서 그 후에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모두들 영국으로 철수한 것이죠. 그 아들의 장례식에 존 보넴은 참석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존 폴 존스와 지미 페이지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로버트 플랜트가 매우 분개했다고도 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로는 지미 페이지가 그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고도 합니다. 하여간 어린 아들을 갑자기 잃은 로버트 플랜트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오랫동안 잠적하고 맙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레드 제플린의 다른 멤버들도 그의 소재를 찾을 수가 없었죠. 또다시 레드 제플린의 활동은 거의 2년 동안 휴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79년 8월까지는 레드 제플린의 공연이 없었죠. 77년에 크림 매거진 기사에 의하면 75년에 지미 페이지가 헤어졌던 애인 샬럿과 재결합했다는 것이 뉴스거리이군요. 샬럿 마틴이라는 프랑스 여배우와 지미 페이지가 10년 정도 살다가 80년 초에 헤어지고, 지미 페이지는 그 후에 다른 여성들과 2번 더 결혼해서 살고 있죠. 크림지의 77년 인기 투표. 77년에는 레드 제플린의 앨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앨범상을 받지는 못했죠. 호랑이가 없는 굴에서는 여우가 왕이죠. 이때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락스타는 테드 뉴전트입니다. 키스, 에어로스미스, 퀸 등등은 그 전에부터도 이미 올라와 있고요. 탑 그룹 1위가 레드 제플린, 탑 라이브 그룹의 1위가 레드 제플린, 그 다음은 키스, 에어로스미스, 이런 순서이죠. 또한 특이한 것이 월스트 그룹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서 레드 제플린이 8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레드 제플린을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The Worst 그룹에서 1위가 키스입니다. 베스트 싱어는 로버트 플랜트, 베스트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 베스트 베이시스트 존 폴 존스, 베스트 드러머 존 보넴. 레드 제플린 멤버들 각자가 모두 베스트로 뽑힌 것이죠. Most Valuable Player 지미 페이지, 베스트 프로듀서 지미 페이지, 베스트 송라이터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 이해 레드 제플린의 새로운 앨범이나 신곡이 없는데도 이들이 베스트 작곡으로 뽑혔군요. 컴백 오브 더 이어 3위에 레드 제플린, 패셔너블 플레이드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의상 부분이죠. 거기에 지미 페이지가 8위에 뽑혔습니다. 섹스 오브젝트 오브 더 이어,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2위가 로버트 플랜트, 1위는 플리드우드 맥의 스티비 닉스이군요. 8위가 지미 페이지입니다. 커플 오브 더 이어라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서 로버트 플랜트와 그의 부인 모린 플랜트가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베스트 락앤롤 무비 2위에 The Song Remains the Same이 뽑혔군요. 이것은 그 전해에 이 영화가 1위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다음번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